네, 이번 시간은 눈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눈 건강 제품 약국에서 이제 판매하는 게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판매하고 일반의약품은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사유 제품이라도 몇 개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루테인, 제아잔틴, 그리고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거의 이런 걸 판매하고 있으니까 실제 판매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도 눈 건강에 좋으니까 이제 거의 이런 거 판매합니다. 이제 여러 회사에서 여러 제품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비타민 A, 베타카로텐, 그 다음에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오메가3 거기에다가 빌리베리 추출물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이제 로놉신의 이제 그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 시력, 그 다음에 눈 표면 촉촉,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시각정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이게 지금 허가 사항이에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인데 이렇게 어두운 곳에 눈이 침침하다, 이제 눈이 흐릿하다, 이제 그럴 때 비타민 A 제품을 판매하고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점막 이런 게 뭐냐면 눈물 분비입니다. 눈에서 마이봄샘에서 눈물을 분비하는데 그것도 점액 분비, 점막 이런 개념으로 해서 실제 눈의 안구 건조 이래서 눈물 분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눈 표면을 촉촉하게 한다. 이게 표현은 이제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안구 건조에는 비타민 A, 베타카로텐이 좋습니다. 자, 루테인, 제아잔틴은 어떤가? 이거는 시력을 개선하는가? 아니면은 안구 건조를 개선하는가?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그런 기능은 없고 망막 보호, 망막 보호죠. 망막 보호. 그래서 자외선으로부터 이제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특히 스마트폰 많이 보거나 TV 모니터 이런 거 많이 봤을 때 블루라이트로 인한 눈 피로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될 수 있겠죠. 망막 보호다. 그런데 이제 루테인, 제아잔틴이 들어간 제품이 눈 피로에 눈이 많이 피곤하고 침침하고 해요. 그래서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물어봤을 때 허가사항으로 없습니다. 허가사항으로 눈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스타잔틴, 빌베리 추출물 이렇게 두 개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타잔틴이 눈 피로 개선의 메커니즘이 뭐냐? 눈의 조절력, 홍채, 모양채 조절력을 개선해주고 망막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또 항산화 작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로를 개선할 수 있고요. 빌베리 추출물도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는데 특히 눈 피로 개선하는데 망막의 항산화 작용이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조한 눈을 개선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허가 나왔는데, 오리지널로 안구 건조에 허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구 건조에 건조한 눈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구 건조에 있는 거 두 가지 뭐죠? 베타카로텐하고 오메가3. 피로 개선이 도움이 되는 게 두 가지가 뭐죠? 피로는 아스타잔틴, 빌베리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빌베리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일반 식품도 있는데 의약품도 있어요. 의약품 팔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이렇게 타겟F 병원 안과에서 처방도 나오고 그냥 약국에서 판매해도 됩니다. 빌베리 망막 변성, 눈의 혈관장애 개선 이렇게 의약품으로서 허가가 되어 있고 야맹증 이것도 야맹증 개선으로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 3번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단점이 뭐냐면은 루테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먹어보면 하루 한 번만 먹으면 이게 약발이 떨어졌을 때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크게 좋은지도 모르겠고 나쁜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빌베리 같은 이런 하루 3번 먹는 거는 반감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또 망막의 혈류량도 개선해주고 그래서 먹었을 때는 몰라요. 내가 눈이 피곤했는지 내가 눈이 침침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먹었을 때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한 6시간이나 8시간, 12시간이 딱 지나버리면은 눈이 그렇게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약발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이거 하루 3번 먹는 제품인데 이게 장점이다 단점인데 이게 혈중 농도가 올라갔을 때는 좋은 줄 모르고 있다가 혈중 농도가 완전히 떨어져서 약발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때 눈이 피곤한 게 더 많이 느낀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루 3번을 하루 한 번만 먹었을 경우에 그래도 그만큼 좋다라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좋다라는 거죠.
자, 눈 피곤에는 어떤 게 나아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을 경우에 눈 피로에는 두 가지가 허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마토코코스 추출물, 그 아스타잔틴이죠. 그리고 빌베리 추출물, 이제 성분은 안토시아닌 계열의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둘 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는데, 요게 이제 연구 논문을 보게 되면은 눈 조절력을 개선하는데 특히 기능이 좋다. 눈의 혈류량을 전반적인 혈류량입니다. 망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혈류량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이런 근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작용인데 이게 망막의 혈류량도 증가시키긴 하지만 특히나 망막 손상 보호에 더 이런 근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신경, 그래서 망막에서 시각신경으로 해서 뇌로 들어가잖아요. 그 신경보호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구 건조가 있어요. 뭐를 먹는 게 낫나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안구 건조에는 인공 눈물 팔아야죠. 인공 눈물 첫 번째로 안약을 파는 거고, 그리고 안구 건조가 심한 사람들은 안과 가서 처방 받아야죠. 처방 받으면은 더 강한 안약을 처방하거나 뭐 먹는 약도 처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안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제를 또 사고 싶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양제는 베타카로텐이 들어가 있는 기본적으로 이 제품 하나를 판매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텐만 있는 게 아니라 베타카로텐, 루테인, 지아잔틴 아마 같이 있는 제품이 있을 거예요. 보통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 제품을 하나 드시고 안약 하나 넣으시면 되죠. 그런데 더 좋게 하고 싶다, 좀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 할 때는 오메가3가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품 하나에 베타카로텐,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고, 우리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면은 이거 하나 판매하고 별도로 오메가3 하나 따로 또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안구 건조에 좋습니다라고 상담할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황반변성이 걱정이 돼요. 그리고 뭐 가족력이 있어요. 그리고 좀 나이가 드니까 황반변성 이런 거 걱정이 되는데, 그 황반변성 연구라는 아레즈2 포뮬러라는 그런 이제 근거 있는, 안과에서도 인정을 하는 근거 있는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메인이고요. 그래서 루테인 같은 경우는 아시죠? 루테인은 황반에 얘가 루테인이 들어가서 블루라이트나 U의 그 자외선 같은 거를 얘가 대신 흡수함으로써 그 망막을 보호하고 있는데, 루테인은 황반의 주변을 좀 보호합니다. 주변을 좀 보호하고, 지아잔틴이 뭐가 좋냐면은 특히 그 황반 중심, 황반의 한가운데를 특히 더 잘 보호하기 때문에 루테인만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저급 제품,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같이 들어간 제품이 조금 더 고급 제품,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래서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세 개가 다 들어간 제품은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좋은 제품. 그래서 아스타잔틴이 뭐 비타민C에 뭐 2000배 뭐 이런 식으로 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고, 특히 망막이라든지 눈에 특히 렌즈, 수정체 이런 데에도 고루고루 분포하기 때문에 더 좋은데, 그래서 황반변성을 막기 위해서 아스타잔틴까지 추가로 강력한 항산화제, 왜냐하면 이 항산화제라는 것 자체가 망막의 손상이나 프리라디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방어해 주기 때문에 더 드시면 좋은 거고, 거기에다가 또 더 추가를 할 거면은 망막의 혈관 관리, 혈관의 혈류, 그 다음 망막 손상으로부터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또 안토시아닌이 망막에 특히 특화돼서 더 잘 한다고 해요. 그래서 빌베리나 오메가3 결론은 다 드시면 더 좋죠. 다 드시면 더 좋은데, 일단 요 1순위 좀 더 드시겠다 그럼 아스타잔틴까지, 거기서 더 드시겠다 그럼 빌베리까지, 더 드시겠다 오메가3까지 더 드시면 좋고, 적당히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내장이 있어요. 그 녹내장이 있을 때는 특히 또 뭐가 좋을까요? 그렇게 만약에, 물론 녹내장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영양요법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게끔 만약에 준다면은, 일단은 녹내장은 가장 기본이 병원 처방약 받으셔야죠. 녹내장 안약 쓰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병원에서 처방해줘요. 병원에서 실제로 안과에서 이거 처방전으로 나옵니다. 이거 처방전으로 녹내장에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병원에서, 안과에서 처방하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이 빌베리 추출물을 처방 받아서 드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구입해서 사서 드시든지, 거기에 이 안압이, 녹내장이라는 건 뭐냐? 안압이 상승하는 거죠. 이 안압이 상승했을 때 어떻게 되죠? 망막에 있는 그 시신경을 누르겠죠. 앞이 높으니까.
높은 압력으로 시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손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신경 손상으로부터 회복을 시켜주려면은 아무래도 이 혈액 흐름을 개선하게 해주면은 이 시신경 손상이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혈액 흐름이 중요합니다. 안구에. 그래서 은행잎 추출물, 그 다음에 시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이 신경 보호 효과 뇌졸중에도 치매에도 좋고 파킨슨에도 좋고 여러 가지 신경 손상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그게 뭐냐면 레스베라트롤, 녹차 카테킨 이런 게 시신경 보호, 항산화 효과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해요. 은행잎도 시신경 보호에 좋고 그래서 이런 신경 보호에 좋은 것들을 부가적으로 팔아도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고 백내장에 있을 때 또 어떤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백내장이라는 게 무엇이냐? 수정태가 혼탁이 된 거죠. 노화로 인해서 혼탁이 돼가지고 이 수정태가 혼탁이 되는 메커니즘은 이제 산화되는 거고 이 혼탁을 막거나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은 항산화제라 이거죠. 그래서 항산화제를 써야 되는데 백내장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안약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이 제일 좋은 거예요. 수술하고 그 다음에 보조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영양제로서 보조제로서 드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 루테인도 항산화제, 지하잔 다 항산화기는 기본적인 거 드시고 거기에 비타민 C 고함량. 고함량은 이제 비타민 C는 이제 피부나 렌즈나 다 잘 들어가기 때문에 강력한 항산화제를 드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의사항이 뭐가 있나? 주의사항은 비타민 A 과량 이런 거는 주의해 주시고 또 다른 종합 영양제에 비타민 A가 겹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아스타잔틴도 그렇고 루테인도 그렇고 다 황색입니다. 황색이기 때문에 많이 드시게 되면은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실제로 황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일 섭취량 정도만 드시면 괜찮아요. 그 정도 용량만. 오메가3는 출혈,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혈액순환제 이런 거 뭐냐면은 그 아스피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항응고제, 와파린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레일토 같은 그런 새로 나온 항응고제 있죠. 이제 그런 것들 드시게 되면은 오메가3가 혹시 출혈,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혹시 먹다가 이제 피부에 멍, 코피, 출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중단하시라 그거죠. 그런 게 있으면 임산부 수유부는 이제 섭취를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비타민 A 과량도 그렇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한약재가 또 있습니다. 이제 한약재 그래서 루테인 지아잔틴만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한약재를 같이 판매할 수가 있는데 한약재는 뭐가 있냐? 보관함이라고 있는데 이제 보관함은 이제 글자에서 보듯이 간입니다. 간을 보호해주는 그런 약입니다. 간장약이네요. 네, 간장약인데 이제 간 허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간에 문제가 있으면은 간에서도 이제 혈액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관여를 합니다. 이제 간이 잘못되면은 그 전신으로 가는 혈액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간 허증이라는 게 망막 혈류도 안 좋아지고 귀에 달팽이관, 그래서 달팽이관 청력 혈관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뇌의 신경의 혈액 흐름도 안 좋아지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간이 안 좋으면은 이런 혈액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불량해서 눈도 안 좋고 귀도 안 좋고 이런 전반적인 증상의 한약인 거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증상의 한약이다.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간허증이다. 그럴 때 그러니까 오리지널 눈 영양제는 아니에요. 눈 영양제는 아닌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래서 또 안구건조 쪽으로도 좀 보약 같은 그런 식으로 또 판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또 고본 환정환이라고 있습니다. 고본 환정환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이 앞에 거 보관하는 간의 보약, 그러니까 간이 보약이니까 눈에도 보약, 이런 개념인데 얘는 보약이 아닙니다. 얘는 염증이에요. 눈꺼풀, 진물음, 눈곱 이렇게 염증, 이렇게 항생작용, 그 다음에 염증, 수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눈물막 안정,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뭐냐? 그래서 결막염이다. 결막염, 진물음, 눈곱 이렇게 염증이 있을 때 쓰는 약. 그래서 눈에 이제 염증 다래끼 같은 거에 배농상급탕이라고 있는데 배농상급탕과 좀 비슷하게 이거는 결막염이나 이런 데 쓰는 약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구 건조.
예. 안구 건조가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요즘에 많이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분야인데 그 눈물은 점액층, 수성층, 지질층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한 층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걸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대부분 수성층에 작용을 합니다. 이 안구 그 인공 눈물이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물이니까 수성층 물을 보충해주는 인공적으로 보충해주는데 크게 점증제가 있고 전해질이 있습니다. 점증제는 이게 그 안구 건조가 그러니까 눈물이 자꾸 막 흘러요. 그러면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구 건조가 있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안구 건조 안약을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니 눈물이 계속 흐르는데 왜 눈물을 넣어요? 그게 아니고 눈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눈물이 눈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를 못하고 그냥 흘러버리니까 눈이 건조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눈물이 눈에 있게 해줘야 돼요. 눈물이 눈에 있게 여기서 유지가 되려면 점증제가 필요한 거죠. 점증제. 이 점증제가 이런 것들이죠. 카르보칠 메틸셀룰로스, 히알루론산, 히프멜로스 이런 것들인데 점증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크게 염화칼륨, 염화나트륨은 뭐냐면 전해질 그 이온액이죠. 전해질 액은 눈물을 말 그대로 보충해 주는 거고 생리식염수처럼 전해질 액 이렇게 보충해 주는 거고 이것도 점증제인데 이제 또 삼투보호제라고 또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삼투보호제 이게 눈물이 마르게 되면 삼투압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물이 이제 증발해 버렸다고 치면 당연히 농도가 높아지니까 삼투압이 올라가겠죠. 그럼 삼투압이 여기가 높아요. 그럼 얘가 각막이나 이런 데거든요. 각막세포가 여기가 삼투압이 높으면 얘가 피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얘 막 전해질 다 빠져나가고 얘한테 뺏기니까 얘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삼투보호제 고삼투압을 정상적인 삼투압으로 맞춰줘야 각막에 손해를 안 본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삼투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일단 약을 보겠습니다. 점증제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눈물이 눈에 머물게 그래서 점도를 높여준다.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스, 히알루로산, 히프멜로스 이런 제품들 주로 많이 일반의약품으로 있고 포비돈도 일부 제품에 있고요. 비슷한데 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삼투보호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증제는 점증제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조금 메커니즘이 다르니까 좀 분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하는 보습작용이 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은 얘는 점증제 농도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찐득찐득하게 농도를 이렇게 유지해 주는 거고 얘가 직접적으로 농도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수분 증발을 막는다라는 것을 조금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증발을 막는다. 그리고 얘가 또 장점이 이제 그거 없으면 또 적으시고 다시 다운받으면 있는데 결론은 작용 시간이 좀 깁니다. 작용 시간이 긴 게 안구 표면에 단백질하고 트레알로스가 좀 결합을 해서 붙잡아 두고 있대요. 그래서 결합 시간이 좀 더 길다. 누구보다 기냐? 이 앞에 있는 애들보다 좀 길다라는 거예요. 작용 시간이 길다. 그러니까 작용 시간이 길다라는 건 뭐죠? 인공 눈물을 한 번 넣었어요. 몇 시간 작용하죠? 그런 거. 이렇게 얼마나 또 자주 넣어야 되냐? 얼마나 자주 안 넣어도 되냐?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근데 얘가 그 단백질에 결합하죠? 그리고 뭐 좀 메커니즘 다르죠? 그래서 특유의 이물감은 더 심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냥 이런 염화나트륨, 염화칼륨은 아무런 자극이 없습니다. 그런데 점증제를 집어넣잖아요. 점증제를 집어넣으면은 그 점증제 특유의 어떤 그 좀 무거운 감, 까끌거린 감, 이물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점증제 자체가 잘못하면은 일시적으로 시야를 흐릿하게 하거나 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레알로스가 더 심하다. 누구보다? 앞에 있는 애들보다 트레알로스가 더 시야를 흐릿하게 하고 탁하게 할 수 있다. 특유의 이물감이 더 심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타우린도 있는데 타우린은 이제 영양제죠. 영양제인데 안약에다가 타우린을 넣으면 이게 또 삼투보호제 기능도 좀 하면 높은 삼투압을 좀 낮춰주는 그런 기능도 하면서 항산화 작용도 있고 해가지고 결론은 얘가 또 영양제니까 각막세포 보호하는 각막세포를 보호해주는 영양제인데 삼투보호 기능도 있다. 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이 먹는 건 관절이죠. 관절인데 안약으로 콘드로이친을 넣으면 이게 가장 큰 기능은 윤활제입니다.
윤활제. 그래서 각막하고 눈꺼풀하고 요 사이에 윤활작용을 많이 해주게 되면 결론이 뭐냐? 각막을 보호해 주는 거죠. 윤활제가 들어갔으니까. 각막의 상처로부터 보호하고. 그래서 얘를 각막 보호제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기본 메커니즘은 윤활제다. 윤활제다. 계면활성돼 있고 이거 전해질 이야기했고 또 이게 중요한 게 아스파트산 같은 경우 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눈의 신진대사 촉진해 가지고 눈의 피로 개선. 그래서 인공 눈물을 샀는데 눈의 피로 개선 효과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거 피로 개선을 좀 집어넣으면 그런 것들을 같이 집어넣죠. 그리고 또 포도당도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도당은 직접적인 에너지원이죠. 어디나 다 에너지원입니다. 모든 세포에. 그렇기 때문에 눈에도 포도당을 넣게 되면 각막이라든지 이런 데에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더 피로 개선, 그러니까 피곤함이 더 개선된다. 그런 식으로. 또 카보몬은 이제 안약이 아니라 겔제에 들어갑니다. 여기 겔인데 연고나 겔 그런 데만 들어가는 건데 리포직 점한 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만 들어가는 겔인데 점증제죠. 점도가 높아요. 아주 높죠. 그러니까 겔제로 만들었죠. 그래서 심한 사람들 인공 눈물을 초기 안구 건조가 있고 심한 사람이 있고 더 심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점안액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연고라든지 겔을 넣어야 된다. 이게 훨씬 더 오래 머무니까 그런 사람에게 적합하다. 그리고 이제 라놀린 이것도 연고제인데 연고제 같은 경우에도 유기 지방 성분이죠. 그래서 주로 목적은 뭐냐면은 자는 동안 쓰는 용도죠. 자는 동안. 왜냐면은 낮에는 연고 집어넣으면은 이제 뿌여가지고 안 보이니까 낮에는 점안액으로 하고 잘 때는 연고로. 그래서 듀라티얼즈 안연고 이런 게 인공 눈물 연고가 있다. 안연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DRN 연어 정액 추출물. 그래서 이게 뉴클레오타이드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회수 경로라는 건 뭐냐면은 뉴클레오타이드 DNA를 새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제 재생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이죠. 재활용 방법인데 그 재활용 경로를 제공해서 빠르게 DNA, 뉴클레오타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포 재생, 각막 재생 이런 데 재생용으로 쓰는 거죠. 재생에 좋다. 레티놀, 베타카로텐 이렇게 사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을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약국에서 인공 눈물 주세요 했을 때 좀 흔하게 많이 판매하고 있던 게 요거죠. 이게 CMC입니다. 카르보칠 메칠 셀룰로스 CMC 성분인데 이 카르보칠 메칠 셀룰로스가 점증제로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공 눈물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눈물 수성층을 보충을 하는데 얘가 중간에 수성층에 있으면서 수분을 끌어들이죠. 수분을 자기가 많이 함유하고 있으니까 증발하지 않고 눈물막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기본적인 성분입니다. 그런데 각막의 상피세포에도 결합을 한대요. 그래서 얘가 그냥 또 상피세포에 붙어 있기도 해요. 붙어 있어서 각막 상피 재상피화를 촉진해준다. 그래서 손상된 각막을 회복시켜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안구 건조나 노화로 인한 눈물 분비 감소 등에 이제 특히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 이거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눈물을 증가시키죠. 눈물의 점도 증가하고 눈물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뭐냐면은 부족한 눈물을 이걸로 넣어준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뒤에 이제 다른 약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여기 0.5%예요. 0.5%. 그런데 여기도 이게 5mm가 0.5%입니다. 6mm 0.6%. 퍼센트가 달라요. 이게 제품마다 0.5%, 0.6%. 제품이 다르고 뒤에 또 볼게요. 뒤에 보면은 여기는 1%. 10mm가 1%, 0.5%. 이게 그렇게 퍼센트가 다르다. 더 얘기하면은 1%는 렌즈 낀 상태에서 넣으면 안 됩니다. 0.5%는 렌즈 낀 상태에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또 인공 눈물 중에서 가장 좀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요거 보세요.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그래서 전해질 액이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눈물을 주는 거죠. 눈물을 주는 건데 요즘에 제품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에다가 점증제를 하나 추가한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히프멜로스를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히프멜로스가 CMC 같은 카르보칠 메칠 셀룰로스
요 카르보치 메틸 셀룰로스가 CMC인데 CMC랑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거보다 점도가 약하다고 합니다. 점도 자체가 점증이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근데 약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좋냐면은 끈적임과 시야 흐림이 더 적은 겁니다. 그래서 기능이 약하지만 그런 이물감이나 끈적임이 훨씬 적다. 그래서 이것도 염화나트륨, 염화칼륨이 더 좋은 게 뭐냐면은 끈적임과 이물감이 적고 히프멜로스도 CMC보다는 적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눈물에 가깝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다. 꺼끌거림이 없다. 그래서 그냥 팔기에 좋은 거죠. 민감한 사람들. 그 다음에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알로스. 트레알로스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이 트레알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CMC하고 다른 점이 뭐냐. 얘는 수분이 그러니까 보습작용, 점증제 효과도 있지만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습작용을 많이 하는데 증발 방지에 더 포커스가 있고 또 작용 지속 시간이 길다. 이런 포커스가 있는데, 또 이제 또 아까 전에 보죠. 이렇게 각막의 단백질에 결합하는 게 있습니다. 안구 표면에 단백질과 결합하여 작용 시간이 길다 했잖아요.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산화성 손상과 각막의 건조 자극으로부터 보호하여 손상된 각막의 염증 및 반응 형성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각막의 손상을 좀 더 회복시켜 주는데 이게 더 좋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트레알로스가 CMC보다 트레알로스가 더 손상된 각막을 보호해 준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얘는 증발 방지에 포커스가 있지 인공 눈물을 넣어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눈물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현재 있는 눈물의 증발을 방지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게 뭔 소리가 다르냐면은 얘는 눈물이 증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외부 요인, 바람, 연기, 공해, 먼지, 건조한 열, 에어컨 이렇게 눈물이 증발하는 상황 아니면은 장시간 컴퓨터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안구 건조가 생기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약입니다. 근데 이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 CMC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CMC는 눈물이 부족한 사람, 눈물이 왜 부족하죠? 노화로 인해서, 안구 건조로 인해서 눈물 분비량이 적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거고, 눈물 분비는 정상인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자꾸 증발해버리는 사람들은 이게 더 좋다 이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은 이게 더 날 수도 있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CMC가 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PDRN을 보겠습니다. 자, PDRN 같은 경우에는 각막 상피의 조직 재생, 그래서 각막 결막의 미세 손상으로부터 재생을 해주는데 촉진하는 영양제죠. 그래서 염증이나 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서 각막의 손상을 다시 재생해주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인공 눈물의 기능은 많이 약하고 재생 촉진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훨씬 더 비싸고 퍼센트가 다르다 이제 이야기했고요. 또 이것도 이제 거기 없는데 다시 다운받으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OS라는 브랜드죠. OS 브랜드에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광고를 보면서 또 틀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게 이겁니다. CMC, 여기 보시면 CMC 성분이에요. 카르보치 메틸 셀룰로스 0.5% 1%짜리입니다. CMC 1%, 0.5%. 그래서 가장 기본이 0.5%짜리 거부감 없고 0.5% 정도면은 거부감 많이 없다. 뻑뻑하고 그런 거 별로 없다. 이제 그 정도 기본으로 잡고 그거보다 더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더 오래 가고 더 촉촉해진다.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 좀 더 길다. 이렇게 하는데 얘기하고 또 가보죠. 더 오래 가고 촉촉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오래 가는 게 뭐죠? 이거보다 더 오래 가는 거는 이쪽에 트레알로스. 지속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더 오래 가는 거는 트레알로스가 더 오래 간다. 네,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이게 보죠. 민감하신 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제품 맞아요. 맞고 눈물 좀 더 보충하는 제품이 맞는데, 이렇게 민감한 분의 자극이 만약에 적은 걸 찾겠다. 그러면 자극이 더 적은 게 있다라는 거죠. 자극 적은 게 뭐죠? 전해질 제품. 이런 거. 이렇게. 염화나트륨과 염화칼륨. 이렇게 들어가야지 자극이 더 적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지속 시간이 길면은 단점이 뭐다? 특유의 이물감이 있다. 특유의 이물감이 있다. 그리고 외부 자극으로 인한 그런 증상에 좋다. 젊은 사람들. 그리고 자주 충혈되고 상처가 많은 눈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했는데, 콘드로이친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눈, 각막에 만약에 손상이 있다면 콘드로이친이 윤활제이기 때문에 이 윤활제로 각막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광고입니다. 과잉 광고예요. 과대 광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막 재생까지도 원한다면 그건 연어 그 정액 추출물 PDRN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각막 재생은 PDRN이 더 좋은 거지 겨우 콘드로이친 가지고는 많이 약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 눈물의 눈 영양 공급제로 이거 스마일오2를 만약에 선택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글루코즈가 하나 더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겨우 포도당 하나 들어간 걸로 영양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 공급이라 할 수 있으면은 아이미루 정도는 돼야 돼요. 아이미루 제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미루라는 게 뭐냐? 이제 아이미루 이런 거 EX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컨택트 퓨어가 있거든요. 이 컨택트 퓨어 제품 같은 경우가 인공 눈물에 해당되는 제품인데, 여기 보면은 아스파트산, 타우린, 콘드로이친 설페이트, 염화나트륨이 이제 그 전해질 보충 인공 눈물이죠. 눈물량을 보충해 주는 거. 거기에 윤활제, 타우린 각막세포 보호 기능이 있고 영양제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아스파트산, 아미노산의 일종으로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타우린도 영양제고, 타우린, 아스파트산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영양제를 할 수 있지, 겨우 포도당 하나 들어간 것 같고서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아이미루 EX 이거 많이 팔리는 거예요. 되게 아이미루 EX하고 골드하고 이렇게 있는데, 무슨 차이냐면은 골드에는 타우린이 하나 더 들어갔다. 그런데 아이미루 EX 같은 경우에는 인공 눈물로 우리가 판매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인공 눈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건조한 눈, 충혈된 눈, 가려운 눈, 그래서 가렵고 충혈된 눈에 쓰는 안약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인공 눈물은 뭐다? 컨택트 퓨어가 인공 눈물이다. 영양제다. 이렇게 구분하면서 판매하시고, 또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프렌즈 아이드롭은 많이들 알고 있고 지명 구매 많이 되고 엄청 많이 팔리는데, 이제 가장 기본이 뭐냐? 이게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가장 기본이죠. 이게 전해질, 그래서 삼투압을 정상화시켜주는. 그래서 요게 들어가게 되면 가장 기본인데, 일단은 넣자마자 아무런 자극이 없고, 왜냐면 점증제 CMC 같은 경우에는 눈이 자극이 있을 수 있고 뿌옇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아무런 부작용이나 자극이 없고 삼투압이 바로 맞춰지기 때문에 눈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인공 눈물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포도당이 도움이 되긴 돼요. 포도당이 각막 상피템표, 이온은 얘네 둘이 이온이고 에너지는 포도당의 에너지고, 그래서 이런 걸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좋긴 좋습니다. 그리고 눈문막 유지 기능은 없고 증발 방지 기능 없고, 그다음에 끈적임 시어린도 없고, 그래서 좋은데 단점이 뭐다? 유지 기능과 증발 방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CMC와 트레할로스가 없기 때문에 얘는 방광기가 무지하게 짧아요. 늘 때는 좋은데 오래 못 갑니다. 그게 단점이죠. 오래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점증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의 단점은 단점입니다. 그래서 또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 유명한 제품을 이기는 방법이 또 있죠. 이기는 방법은 뭐냐? 우리 다 집어넣으면 다 때려 넣자 해가지고 얘가 또 나왔는데 구성이 괜찮아요. 왜?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기본으로 자극 없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증제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점증제까지 넣어요. 거기다가 또 좋은 거 그냥 첨가제로 히알루론산 점증제 상당히 좋거든요. 히알루론산 넣고 보존제 글루콘산 클로렉시딘으로 바꿉니다.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것만 보시고 참고 삼아 보시고, 염화칼륨, 염화나트륨으로 바꾸게 되면은 자극이 없어요. 아주 자극 없이 바로 그냥 눈물 보충이 됩니다. 포도당은 일단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눈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 피곤함이 조금 개선되는 느낌이 있어요. 히프멜로스 이제 점증제를 집어넣기 때문에 좀 오래 갈 수 있죠. 히알루론산 점증제 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벤잘코늄이, 그래서 이제 일회용 안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병으로 된 안약이 있죠. 그래서 방부제, 벤잘코늄, 방부제 없는 일회용 안약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이게 통으로 된 거 드릴까요?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인공 눈물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병에 있는 거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좀 가끔씩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 안 쓰니까 안 뜯으면 몇 달 동안 쓸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건 뜯으면 한 달이잖아요. 유효기간은 뜯으면 한 달입니다. 그래서 일회용으로 된 거는 몇 달 동안 잘 사용 안 하는 사람이 몇 달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이 좋고, 또 아주 자주 사용하는 사람도 사실은 일회용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넣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보존제가 없는 게 좋으니까, 눈에 부담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들은 벤잘코늄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뭐 렌즈나 아니면 각막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얘는 글루콘산 클로로헥시딘은 훨씬 더 손상이 적다. 얘가 왜냐하면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이 분자량이 커서 렌즈나 각막에 달라붙지 않아서 어떤 화학작용이 적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요 부영제를 선택을 다르시 하는 거고, 아주 시원한 거, 약간 시원한 거, 아무 순한 거, 아무 자극이 없는 거, 그거는 무슨 차이냐? 멘톨 차이다. 멘톨이 많이 들어갔냐, 적게 들어갔냐, 아예 안 들어갔냐, 그 차이로 시원한 거 찾는 사람이 있고, 시원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식으로 눈물을 구분해서 판매하시고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배웠으면 이거하고 차이점 전혀 몰라요. 막 구분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는 또 포도당 안 들어가 있네요. 우린 이제 눈에 그런 게 보이죠. 아, 이거는 전해질 들어갔는데 포도당은 안 들어갔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캐치를 할 수 있고, 가격은 똑같네. 막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 렌즈, 소프트 렌즈, 하드 렌즈, 이제 세척액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드 렌즈, 드림 렌즈 되는 거, 하드 렌즈, 드림 렌즈 안 되는 거, 이거 구분하셔가지고 판매하시면 돼요. 실제 판매에서는 소프트용이냐 하드용이냐 구분하셔서 판매해라. 판매하는 제품을. 그 어떤 거는 이런 새로 나온 것들은 다 됩니다. 모두 사용 가능. 모두 사용 가능. 이렇게 또 이런 제품도 있다. 그걸 구분해서 판매하시면 되고요. 결막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막염은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충혈 억제제, 나파졸린, 혈관 수축제, 항히스타민제, 가려움, 비만세포 안정화제, 그 다음에 항균제, 항생제, 설파메톡사졸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이 이런 기능을 한다. 국소용 또 영양제 성분들, 또 염증 완화 성분들 읽어보시고 빨리 가겠습니다. 콘드로이친 윤활제, 네오스티그민이 모양체 수축을 초점 조절 능력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오스티그민은 초점 조절을 개선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점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침침하고 피곤하고 한 증상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우린 보시고 아스파트산, 이건 먹는 경구용. 이렇게 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다시 다운받으면 있는데, 결론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아까 전에 배운 걸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 성분을 보고서 아미노카프론산이 뭐지? 이게 뭘까? 그래서 충혈 개선이다. 네오스티그민이 뭐다? 초점 조절이 개선이 된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침침함이 조금 더 개선이 된다. 나파졸린은 혈관 수축제인데 충혈을 억제한다. 클로르펜이라면 이제 가려움, 항히스타민제, 글리시리진산, 감초 성분, 항염증이다. 피리독신은 비타민 B6 눈물 대사를 촉진한다. 콘드로이친 각막 윤활을 도와준다.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 성분들을 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시면 되겠고, 아까 카보몬은 그 인공 눈물이 아니라 인공 눈물 겔 제품이 있습니다. 리포식 이런 제품도 있다. 안연고처럼. 그런 잠깐 보고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충혈이라든지 가려움 충혈이지만 또 여기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항생제, 다래끼에 쓸 수 있는 항생제, 항염증, 가려움 충혈. 그래서 설파메톡사졸은 항생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래끼에 줄 수 있는 안약. 지금 다래끼. 그래서 안약 적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항생제 성분 있고 넘어가고, 또 한 가지 이제 다래끼로 많이 판매하는 거는 안약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배농상급탕 먹는 거 하나 드리고, 그래서 먹는 것만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안약을 같이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실제 줘보면은 먹는 것만으로 끝나요. 그냥 놔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약이 잘 안 팔립니다. 오히려 먹는 게 더 많이 팔린다. 이 배농상급탕 같은 경우에는 농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화농성 피부 질환에 농이 배출이 되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어디의 농도 다 됩니다. 피부의 어디에, 잇몸의 농도, 피부의 농도, 다래끼의 농도 다 되고 실제 효과가 좀 좋아요. 좋기 때문에 다래끼는 이제 초기 다래끼는 그냥 먹는 거 하나로 끝나버린다. 안약을 같이 팔아도 되는데 먹기만 해도 된다. 그래서 효과가 좀 탁월하다. 염증 완화에 굿이다. 이렇게 뭐 다른 거를 또 신미패독사는 이제 피부 질환, 뭐 이런 거 여드름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눈 세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 세정제 이제 아이봉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닦는 거, 닦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봉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콘드로이친 플러스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비타민 B12 플러스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판매에서의 그 차이점은 파란 게 좀 순합니다. 청량감이, 적당한 청량감이 있고, 빨간 거는 청량감이 좀 세요. 그래서 초보자는 파란 거, 근데 더 눈이 피곤하고 더 침침하고 더 강력하게 세정을 원한다. 그럼 빨간 거를 보통 판매를 합니다. 이게 그 청량감이 세기 때문에. 렌즈는 빼고서 세척하시면 되고요. 눈 화장 지우고서 세척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눈 화장을 지우거나 눈에 그 다래끼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 눈에 염증이 있을 때 내가 그 세수하는 것만으로 좀 부족해가지고 눈을 좀 잘 청소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판매하는 게 또 있어요. 브레파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눈꺼풀 주변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인터넷으로도 판매하고 일부 약국에서도 판매합니다. 이렇게 눈을 닦는 거죠. 가볍게 패드로 닦아주는데 그래서 요거 말고 이제 카피 제품도 약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꺼풀 클리너 잘 안 팔립니다. 잘 안 팔리는데 찾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갖다 놓기는 하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주로 이제 누가 어디서 이걸 많이 판매가 되냐면은 안과죠, 안과. 안과 앞에 약국. 안과 앞에서 뭐 각종 뭐 결막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안구 건조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걸로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사가요. 그냥 안과가 아닌, 안과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귀. 귀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명 제품 뭐가 있나요? 일단은 이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병원 처방약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병원 처방 어떻게 하죠? 이런 제품, 이런 그 전문의약품들이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이 나오는데 알프라졸람, 자낙스, 이렇게 벤조디아제핀, 진정제, 안정제가 왜 처방이 되는 거죠? 신경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이명,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민감하면 더 들리고 좀 둔하면 덜 들립니다. 그래서 좀 둔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안정시켜서 또 신경 전달을 좀 줄여주는 것도 있고 내가 뇌에서 느끼는 그 소음을 더 적게 느끼는 목적으로 자 혈액순환제 왜? 달팽이관의 혈류를 개선시켜야지 기능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허혈성 세포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이거 그 약물 치료학 시간에 배우세요. 빨리 설명 별로 안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허혈성 손상으로부터 신경을 보호해주는 세포를 보호해주는 그리고 저류액 중의의 저류액이 거기에 부종이 생기거나 저류액이 많아지면은 어지러움이라든지 그 메니에르병이라든지 아니면 이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부종을 빼줘야 됩니다. 부종 빼주는 달팽이관에 부종 빼주는 목적. 결론적으로 이것도 부종이 빠집니다. 반대인데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신경을 보호하거나 혈류를 개선하거나 민감도를 감소시키거나 손상된 그 청신경을 회복시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게 바로 치료제다. 그렇게 봤을 때 영양요법은 어떻게 하는가? 일단은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미네랄을 보게 되면은 아연 자체가 그 화학 반응에 여러 가지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각종 신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아연 농도가 전립선에도 높지만 그 달팽이관과 전정 부위에서도 많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은 이명이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양제. B3는 미로 그 미세 혈류를 개선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미세 혈류 개선, 그다음에 신경 영양제, 비타민 B12, 신경 영양, 청신경, 얘도 청신경, 신경 영양제. 그런 것들이 영양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혈액순환
이것도 혈액순환, 미세순환 개선, 그 다음에 뭐 혈전이나 혈액순환, 철분제, 철분이 또 부족하면은 그런 게 또 많이 생긴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어가지고 결론이 뭐냐, 이런 거 판매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명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명으로 정식으로 허가가 된 일반의약품, 그게 뭐냐면은 이 실비도. 그래서 요게 정식으로 이게 아예 허가사항에 허가돼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밖에 허가된 게 없는데,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달팽이관 내의 혈액순환, 결론은 혈액순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신경을 회복, 신경 손상을 회복, 그 다음에 세포막 안정, 과도한 어떤 이상신호를 많이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상신호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드시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먹는가? 계속 먹는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 먹는 게 아니고 일주일만 드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5, 6일, 2주. 그래서 일주일이나 2주일만 드시는 겁니다. 이명이 있을 때. 보통 드시게 되면 조금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좋아지면은 1, 2주 드시다가 안 드시다가 나중에 다시 드셔도 돼요. 또 나중에 다시 드시고 일주일 중단했다가 다시 드시면 된다. 그런 식으로 드시면 된다. 2알씩 하루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실비도랑 똑같은 제품, 카피 제품 나온 거죠. 그 노이테.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이런 카피 제품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서 이렇게 임산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또 장기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항히스타민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이런 것들이, 녹내장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항콜린 부작용으로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감기약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제 그런 식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잎 제제 일반의약품도 있고, 은행잎 제제는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은행잎 제제를 영양제로 더 판매하고, 또 건강기능식품에 피크노제놀이 있습니다. 프랑스 해양성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피크노제놀이 모세순환 그 장애를 개선하는 데 많이 좋기 때문에 혈관 보호작용도 있고, 미세순환은 전부 다예요. 다리부터 머리부터 귀부터 전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연구 논문들 이런 것들이 달팽이관 혈류 개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지러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귀는 또 어지럽죠. 어지러워요. 약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지러움의 원인이 이비인후과가 40%예요. 일반적으로. 어지러움의 원인이 균형장애 이런 것들이 25%. 기립성 어지러움, 기립성 저혈압 포함해서 25%, 정신과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런 조현병이나 이제 그런 정신과 질환의 문제가 15% 정도가 어지러움의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이거는 신경과, 뇌졸중, 뭐 이런 후유증, 이제 그런 파킨슨 이런 그런 기타 어지러움. 그래서 이비인후과냐 아니면은 내과, 기립성 어지러움, 이런 혈관, 심혈관계냐, 정신 쪽이냐, 아니면은 뭐 어떤 빈혈부터 시작해서 영양적인 문제냐. 그래서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렇게 변동성 난청, 이명, 현호는 빙빙빙빙 돕니다. 이렇게. 빙빙 도냐, 안 도냐. 그리고 갑자기 일어났을 때 피가 모자라가지고 허옇게 순간적인 아득한 어지러움이냐. 뭐 그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어지러움에 이비인후과에서는 이렇게 처방이 나오죠. 이것도 처방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성 어지러움이나 이런데 안정제, 어지러움을 덜 느끼게, 그 다음에 평형기관을 또 이게 덜 느끼게. 아니 베포타스틴 콧물약 이비인후과에서 콧물약 아니에요. 콧물약 아닙니다. 어지러움 약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또 복약치도 할 때 필요하고요. 또 보나링 A정, 디멘하이드리네이트 어지러움 멀미약에도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어지러움을 신호를 적게 느끼게. 그리고 메니에르는 뇌의 압력이 높아서 그 부종이 생겨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건데, 이 저류액을 감소시키는, 어쨌든 부종을 빼면은 어지러움이 덜 느껴진다. 그리고 플루나리진 칼슘 채널 차단제인데, 이제 그 신경세포에서 차단을 해가지고 이상신호 차단 기능이 있다.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영양제가 있으면은
어지러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지러움이라고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은행잎제제입니다. 은행잎제제, 피코노제놀, 귀의 모세혈관 장애 개선하기 때문에 그 제품에 일반 의약품 제품에 써 있어요. 어지러움 개선이라고. 그거 외에도 또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부족하면 마그네슘 팔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고함량 비타민 B군이에요. 고함량 비타민 B군과 항산화제를 판매하는데 결론이 뭐냐? 어지러움 약 주세요 했을 때 비맥스 판매해도 됩니다. 비타민 B군 고함량 제제, 임팩타민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 철분제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철분, 고함량 비타민 B군, 거기다가 항산화제, 그래서 신경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맥스 제품을 판매를 하고 거기다 추가를 하나 더 하겠다. 은행잎 제제를 혈액순환 개선을 두 가지를 판매하면은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판매합니다. 어지러움에. 그리고 이제 메니에르 같은 경우는 귀의 압력이 높아서 림프 순환을 개선해주는 뇌의 압력을 저하시켜주는 그런 오메가3, 피코노제놀 이런 것들이 논문들이 있어서 일단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매한다. 영양요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그거죠. 여기 보면은 어지러움, 이명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 판매한다. 은행잎 제제다.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일반 의약품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코노제놀 이런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도 모세혈관 장애 개선해서 어지러움도 이명도 모두 어쨌건 좋아진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다. 이렇게 하고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수업하겠습니다.